추미애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연일 SNS 글을 올렸습니다. 연휴 첫날엔 무리한 고소고발로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합당한 사과가 없으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리고 다음 날엔 상관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다 숨진 고 김홍현 검사 사무실을 방문해 정치검찰이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인 그제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야당과 보수 언론이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좌관과 지원 장교는 이미 일주일 전 병가 현장을 상의한 사이였고 그런 보좌관에게 아들에게 받은 전화번호를 전달한 건 지시로 볼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좌관에게 연락을 시킨 적이 없다던 입장 번복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보다는 법적 책임은 없다는 걸 강조한 모양새입니다. 추 장관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당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를 한 지원 장교와 대장은 현역 군인인 만큼 군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다만 청탁을 했다고 지목된 당사자들이 무혐의 처분이 난 만큼 아들 역시 불기소 처분에 무게가 실립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특검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관련 내용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은 추 장관의 SNS,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윤 대표님, 좀 제발 좀 추 장관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글을 올리고 논란, 이게 추미애 이른바 아들 의혹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약간 시들해져서 야당도 이것을 불을 지피고 싶은데 이게 여론은 또 이제 무관심으로 좀 돌아서서 여권으로서는 한숨을 돌렸거든요. 근데 추 장관이 또 SNS 글 쓰면서 또 다시 계속 불을 지펴요. 네, 저도 뭐 뭔가 무슨 이유인지 의도가 모르겠어요. 있나요? 뭐 예. 그 계속 사과 안 하면은 법적인 예. 조치를 강구하겠다. 뭐 언론이라든지 정치인,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까지 예고했어요. 저는 뭐 본인의 추미애 장관은 의사는 적법하게 사용된 휴가인데 무슨 청탁인지 예. 무슨 외압이냐. 뭐 나는 옳게 한 거다. 예. 이렇게 자신의 뭐 주장을 뭐 억울하다 하면서 실현하는 거는 뭐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또 야당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금 불기소되고 무혐의로 된 것조차도 지금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예.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김대휘 그 미 이사단 그 지역 장교 이 사람이 기억에 그 착오가 있었다. 휴가 승인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또 김대휘한테 전화번호까지 남긴 게 카톡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칫 이게 분풀이를 하려다가 이게 불씨를 또 다시 좀 키우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역풍도 또 우려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지금 불기소되고 무혐의는 됐습니다만은 항고할 수도 있고 또 서울 고검에서 또 재수사 또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불씨가 사그러지는 게 더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 커질 소지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제 자신이 언론이나 이런 데 여론에서 잊혀지는 게 좀 아쉬운 모양입니다. 계속 이제 SNS를 올리면서 불씨를 살리고 가고 있는 게 오히려 좀 놀랍습니다. 이호정 기자, 이 앞서 잠깐 발제 때 들었습니다마는 이 청탁 전화라고 이제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아들 휴가 문제 때문에 연락을 했던 그 보좌관 또 뭐 여러 지금 추 장관 부부 등 여러 관련된 사람 다 무혐의가 나는데 정작 전화를 받은 이 현역 군인들은 다 김영란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군검찰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건가? 그런 논란이 있어요? 네, 일단은 군 검찰로 가면은 당시에 전화를 받았을 때 부정청탁임을 확실히 알리고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단칼에 잘랐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다라는 이제 식의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들이 군검찰로 넘어간 거는 혐의가 확실해서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 아래 넘겨진 게 아니라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혐의가 있든 없든 검찰에서 최종적인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상 군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이미 이 청탁 전화, 이 전화 자체를 청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이 전화를 받은 이들이 청탁성 전화를 받았다라고 기소할 가능성은 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인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인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 대표가요. 월북하려다가 피격된 우리 공무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얘기 이렇게 국방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언급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은 북한 당국의 사살 지시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사살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762는 북한군 소총 7.62mm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762로 하라는 것은 762로 사살하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 76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을 감청을 해서 파악한 정보일 텐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해도 되나요? 그 설명까지 붙였어요. 물론 저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우리 군 당국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굉장히 우려하면서 저 내용을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 예. 이 부분도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원내 대표는 이에 대해서 국방부와 국정원을 거론한 예.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SI, 그러니까 특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이런 정보를 생산하고 예. 교환하는 국방부와 국정원 쪽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예.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민 기자, 이게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예. 의지가 일단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뭔가 계속 불씨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연유를 몸에 발라서 예. 태우라고 뭐 명령했다라는 걸까 감청 내용이 있다 해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예. 입장인 거예요. 청문회를 해서 이제 북한이 어떻게 우리 민간인에게 그것도 공무원에게 예. 이런 행동까지 했는데 우리 정부는 계속 뭔가 평화 무드만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이제 프레임을 짜서 이제 공세를 펼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이게 사실 국방부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예.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너무 국가기밀을 사항을 곶감 빼먹듯이 흘리고 있다라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자, 정치적 이익이 앞서는가 아니면 국익이 앞서는가 이런 잣대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주호영 대표가 한 이야기가 사실인지가 일단 불분명하고 예. 전 대북 감청 부대장이 76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인지 불분명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 김정일 위원장 북한에서 양치질 할 수 예. 있다고 이명박 정부 당시 이야기했다가 그걸 말을 하고 나서 북한에서 휴민트 다 와야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762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 암호 체계 북한에서 다 바꿀 것이고 예. 저 암호가 오고 간 주파수도 바꿀 것이고 우리나라 군의 정보 능력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국익에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그런 주장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